Are you okay? 너 요즘 진짜 괜찮은 거니? 어쩔 때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가 있어. 또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 나는 소음들이 별거 아닌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가족이 옆에서 뭔가 하는 소리에도 나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곤 해.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뭐가 시끄럽냐고 나보러 유난스럽다고 하잖아. 이런 순간 나만 이런 건가 싶고, 나 좀 이상해졌나 싶은 적 너도 한 번쯤 있지 않아? 오늘은 그런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왜 이런 변화가 우리 몸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예민함과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챕터 1.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내가 느낀 변화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였어. TV 볼륨은 항상 똑같은데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고, 남편이 유튜브 보는 소리, 또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가족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 심지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두 거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용히 좀 해줄래? 라는 말이 자주 튀어나오게 됐어. 그럴 때마다 가족 표정을 보면 또 왜 저래? 하는 눈빛이 느껴져서 더 속상한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모든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소리뿐만이 아니야. 형광등 빛이나 환한 조명도 눈이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번쩍이는 TV 화면도 유독 거슬렸어. 또 향이 강한 화장품도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옷이 조금만 타이트해도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거야. 목에 태그 하나 닿는 것도 너무 신경 쓰였어. 그래서 내가 어느새 예민함에 잠식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 챕터 2. 왜 달라지는 걸까?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어. 갱년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거든. 특히 감정과 감각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함께 줄어들면서 소리나 빛 같은 자극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자극들도
여과 없이 바로 뇌에 닿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필터가 얇아져서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거야. 시각도 마찬가지야. 에스트로겐은 눈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눈이 건조해지고 빛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그래서 밝은 조명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야. 후각도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엔 좋았던 향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거나 아주 약한 냄새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 알고 보면 후각 변화도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거야.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받아.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긴장할지 이완할지를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이 균형도 흔들리거든. 그래서 몸이 항상 살짝 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어. 실제로 미국 갱년기 학회에서는 이 감각 과민 현상을 중추신경계 과활성화라고 설명해. 뇌가 쉬지 못하고 항상 경계 상태에 있다는 거야. 영국의 한 갱년기 전문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마치 볼륨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감각이 최대치로 켜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 몸의 볼륨이 최대치로 켜져 있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유난스러워진 게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몸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족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미안함이 마음 한켠을 짓누를 때도 많아. 짜증을 내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짜증낸 나 자신에게 또 실망하고 그 마음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족한테 말하기도 애매하잖아. 나 요즘 소리에 예민해 라고 하면 이해 못할 것 같고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하면 괜히 나약해 보일까봐 망설여져. 결국 혼자 참는 쪽을 택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 억누른 감정이 몸 안에 쌓이면서 긴장을 더 만들고 그 긴장이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야. 챕터 3. 예민함과 친해지기. 이럴 땐 예민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달래주는 게 먼저야. 소리가 거슬릴 때는 내가 또 예민하네? 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호를 받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는 거지. 나를 탓하는 대신 온전히 수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져.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이어폰도 빼고 TV도 끄고 아무 소리 없는 공간에서 잠깐 멍하니 있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소리가 너무 힘들 때는 조용한 방이나 바깥 공원처럼 편안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 그리고 빛이 눈부신 날에는 큰 조명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면 눈이 한결 편안해져. 향도 강한 것보다 자극 없는 걸로 바꾸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 공간을 나에게 맞게 조율하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야. 가족에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나 요즘 소리에 좀 예민해. 볼륨 조금만 줄여줄 수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 말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민한 나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거야. 엔딩. 소리가 거슬리고 빛이 눈부시고 별것 아닌 자극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 날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야. 변화를 감지하는 감수성이야. 그 신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공감됐다면 댓글로 너의 이야기도 들려줘. 어떤 순간에 제일 예민하게 느껴지는지, 또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든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정이 요동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너도 준비됐지?